만약에 6천만 원이라면, 만약에 6억이라면, 60억이면요 설마 600억이라면요 6천억이라면요 시동이 키고 통 크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6조라면요 안 믿기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해외로 불법 송금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상 거래가 무려, 알기 쉬운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 위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명의 왕! 제가 오늘도 설명을 쉽게 고급지게 해드릴 텐데 오늘 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주제가 뭐냐? 코인, 판치기, 해외 불법 송금, 자금 세탁.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난리 은행권이 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가 코인을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 그렇죠. 김치 하면 어디죠? 김치는 한국입니다. 중국 아니죠? 한국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은 뭘까요? 그렇죠. 웃돈, 추가로 생기는 이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은 뭘까요? 한국만 가면 웃돈이 붙는, 한국만 가면 비싸지는, 바로 그런 현상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즉 같은 코인인데 미국에서는 500만원, 한국에서는 600만원이면 100만원의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하여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국에 사는 마이클이라면 미국에 있는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코인을 냅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 계좌에는 한국 돈 600만 원이 딱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 600만 원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돈을 뽑아서 미국으로 가져갈까요? 물론 법에 따라서 제대로 송금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싫은데, 나 신고하기 싫은데, 나 세금 내기 싫은데, 내가 돈 있는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 법에 따라서 금융당국이나 외환당국에 신고하기 싫은 경우, 한국 정부도 싫고 미국 정부도 싫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이상한 머리를 쓰죠. 여러분, 방금 예로 든 돈이 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만약에 6천만 원이라면, 만약에 6억이라면, 60억이면요 설마 600억이라면요 6천억이라면요 시동이 키고 통 크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6조라면요 안 믿기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해외로 불법 송금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상 거래가 무려 4조에서 7조 사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런 돈이 최소 4조 이상 7조 정도까지 해외로, 달러나 외국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우선 아까 얘기한 마이클 같은 최초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갑자기 제가 중국 사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중국 사람 쿵푸. 아는 이름이 이거밖에 없어요. 쿵푸! 중국 사람 쿵푸는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친구, 지인, 친척, 브로커 등등등등등등 여러 사람 계좌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종로에 갑니다. 가짜 귀금속 업체를 하나 차립니다. 그 회사 이름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이라고 해볼게요. 주식회사 은 본사 주소지가 어딜까요? 아무 건물, 지하실, 빈칸, 폐허, 폐건물, 거기다가 그냥 주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식회사 의 대표는 누구로 시킬까요? 아무면 어떻습니까? 브로커 통해서 수수료 줘서 대충 하나 구하면 되지. 한국 사람 브로커씨. 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브로커씨는 가짜 주주들로부터 자본금도 만들고 가짜 채권을 가지고 대출도 일으키고, 그래서 회사로 돈도 좀 모으고 종로에서 대충 거래 몇 개 해가지고 대충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해서 회사가 이익금도 좀 본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쿵푸로부터 흩어져 있던 지인들의 돈이 차츰 해서 이제 주식회사로 모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다른 회사 하나를 세웁니다. 이름을 그냥 대충 지어볼게요. 주식회사 골드바. 뭐하는 회사 같으세요? 그렇죠. 귀금속, 금! 이런 걸 취급하는 가짜 회사죠. 주식회사 은 홍콩에 있는 주식회사 골드바와 가짜 거래를 몇 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회사 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싹 다 주식회사 골드바로 송금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찾아갑니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제가 이 돈으로 홍콩에 있는 골드바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은행을 무사히 통과해서 그 돈은 홍콩에 있는 계좌로 달러로 송금이 되겠죠. 자,
지금 이런 거래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은행들에서 다 터져서 무려 대충 잡아도 4조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진짜 엉망진창 난리난 상황인 거죠. 이거 조사한다고 지금 금감원, 검찰, 국정원까지 다 동원된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인이거나 일반 상사 채권이거나 뭐 일반 물품 거래거나 다 비슷합니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불법 송금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하냐? 은행은 뭐야? 장난이야? 이런 불법 거래하지 말라고 자금 세탁 방지법도 있고 외국환 거래법도 있고 당연히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거 잡아내라고 별도의 부서, 별도의 인력도 있어요. 내부 통제 잘하라고 얼마나 주의를 주는데요. 저도 예전에 금융기관 다닐 때 자금 세탁 관련 업무, FIU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고 하느라고 머리 너무 아팠죠. 그런데 실상은 뭐가 이렇게 허술해? 지금 걸린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불법 내용이나 은행의 규정 위반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나마나합니다. 너무나 전형적이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홍콩에 있는 주식회사 골드바 한번 가볼까요? 침사추에 있는 큰 빌딩 숲으로 가봅니다. 서류상에 있는 주소지에 문을 엽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빈 사무실입니다. 주소 다른 사무실입니다. 또 주식회사 가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보나마나 폐건물, 지하실, 가정집 엉뚱한 데입니다. 주식회사 대표회사 찾아가 볼까요? 가면 뭐합니까?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지 오래됐고요. 홍콩에서 달러를 찾은 쿵푸는 어디 갔을까요? 보나마나 중국 본토로 사라졌던지 제3국을 경유해서 조세피난처, 버뮤다, 바하마 뭐 이런 데 가 있겠죠. 여러분, 그림 나오시지요? 자, 제가 오늘 이런 정도의 전형적인 꾼들한테 아직도 우리나라 시스템, 특히 일군 은행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기사를 보자마자 여러분 뉴스 좀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풀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도대체 금융은 언제 K금융 될래? 어?